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건갑수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거는 연강근인데 언제냐? (2022학년도) 자, 2022학년도 수능 연강 커리큘럼입니다. 혹시 수능인지 모르셨으니까 수능 적어줘. 수능입니다. 연강 커리입니다. 자, 이번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아마 시험성이 좀 안 좋았을 겁니다. 안 좋고 제가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학생들의 잘못이 아니고 아마 다 알지 않습니까? 코로나 등등으로 인해서 제대로 공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이 사실은 성인이면 좀 달라요. 19세하고 20세는 많이 다릅니다. 19세는 아직까지도 학교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관리가 잘 안 돼요. 누군가가 시스템이 안 들어서서 통제를 하고 또 규제를 좀 가해줄 때 그 안에서 평생 살아온 애들이기 때문에 갑자기 스스로 하려면 잘 안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규제의 틀 안에서 자율성을 가지는 이런 쪽으로 해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근데 규제가 완전히 벗어나니까 없어져 버리니까 당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뒤죽박죽이고 막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좀 안타까워서 아마 저는 올해 아마 재수생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그것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삶이 억울하면 대학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재수생들 몰라요? 아니 나는 한양대를 가고 나는 고려대를 가고 싶은데 한양대에 왔어. 그러면 한양대 캠퍼스를 걸어다니면요 만족이 들 줄 아세요? 안 됩니다. 걸어다니는 내내 뭡니까? 나는 여기 올 놈이 아니야. 나는 여기 올 학생이 아니야. 계속 그 생각으로 삽니다. 그리고 막 웃고 있는 애들 보면 친구하자면 연락도 잘 안 받아요. 왜? 나는 너하고 같은 유가 아니니까 이런 생각 자꾸 해요. 사람은. 물론 이제 차별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는 다른 곳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은 무조건 재수할 수밖에 없어요. 만족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학생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 이제 2020년 물론 올해부터가 이제 수능의 문제 수능이 약간 바뀌잖아요. 근본적인 건 안 바뀝니다. 그냥 좀 뭐가 바뀌냐면 이런 게 좀 바뀌죠. 문학하고 이제 비문학이 나오고요. 물론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선택이니까 화작을 하냐 아니면 언어와 매체 이거 똑같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평가원에 나와 있는 어떤 예비적인 성격의 어떤 뭡니까 어떤 정보가 있을 겁니까? 그걸 좀 보니까 이 문학 부분이 제 생각에는 다소 조금 이제 좀 난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정도가 조금 좀 어려워질 것 같아요. 어렵게 나오지 않겠나 추측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학도 문학이 어렵다는 딴 게 아니라 문학의 근본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이건 아마 좀 가르치기 좀 힘들잖아요. 국어 선생은 좀 쉬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능식으로 가르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비문학은 아마 거의 현행 수준으로 아마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어렵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와 유사하든지 아니면 좀 쉽든지 할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화작이 15문제인데 이번에 이 화작이 11문제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 해가지고 이제 34문제가 됩니다. 합해서 45문제가 되겠죠. 화작을 볼 때는요, 뭐 예년과 별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학생들이 한 70~80% 이상이 저는 화작을 선택할 거라고 봅니다. 이게 더 어려울지 안 할지는요, 6월 시험을 쳐봐야 알 수 있어요. 자, 이번 하나 이야기할게요. 수많은 쌤들이 이런 거 있죠. 뭐 입시도 바뀌면 바뀌기 전에 학생들을 선점하기 위해서 미리 막 하는 게 있죠. 예를 들면 이거 매체. 화작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매체 같은 경우 미리 막 매체를 강의합니다. 그런데 정작 시험 딱 보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언제와 똑같냐면 화법과 작문이 수능에 들어오게 된 게 2012년인가 2013년이에요. 그때 저는 강의를 빨리 안 했습니다. 왜냐면 화법 작문은 원래 수능 범위가 아니었는데 새로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뭔가 샘플이 있어야 돼요. 문제에 대해서. 근데 샘플 없이 함부로 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는 제가 전국에 학생이 제일 많았으니까 제가 2016년까지 16까지 그때 16년에 보니까 뭐 들리는 사람들 자료에 의하면 국어 수업이 인강에서 거의 70% 이상 학생들이 수업을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들은 거죠. 실제로 사회 나오면 샘 수업 들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실 사회생활 할 때 조금 이제 민망하기도 합니다. 애들 만나면 인사도 받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워낙 유명했으니까 제가 만약에 함부로 화법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하게 되면 오히려 6월 평가원에서 다르게 될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또 자칫 잘못하면 또 내가 이런 거야 하면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수많은 애들이 그럴 줄 알고 막 따라서 공부할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안 나와버리면 또 돼요. 또 웃기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참 저도 딜레마였어요. 그래서 근데 교육청 모의고사 보면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뭐냐면 도움은 좀 되지만 교육청 모의고사하고 또 평가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모의고사 때부터 조심스럽게 이제 유형을 좀 느끼고 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6월 지나면서 느낀 대로 딱 그냥 유형이 딱 잡혀졌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갔는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 매체 문제의 정확한 유형은 6월 평가원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빨리 본다면 3월 모의고사를 봐야 알 수 있어요. 평가원, 교육청. 왜냐? 화법과 작문이나 언어 매체는 누가 내요? 교사가 냅니다. 교사. 교육청 모의고사는 교사가. 근데 수능도 화법, 작문과 언매는 화작과 언매는 교사가 내요. 누구? 교육청 출제위원이 냅니다. 어떤 사람? 아무나 내지 않고요. 시중에 그 어떤 문제집에서 영리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만 냅니다. 왜냐? 내가 만약에 뭐 동아출판사 가가지고 문제 냈는데 내가 교육청 모의고사 출제위원 됐다. 그럼 똑같은 문제 내버리면 동아출판사에 이익을 주잖아요. 그런 걸 철저하게 배제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출판사 작업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 내는데 그 3월 달에 그 사람이 낸 걸 보면 방향이 잡혀요. 어느 정도. 그래서 3월 달부터 그 방향에 맞춰서 서서히 준비를 해 나가다가 6월에 가서 뭐야? 확신. 맞아. 그다음에 9월에 딱 가게 되면 확실한 것 중에 일부 변동이 있겠죠. 그 일부 변동을 채워. 그 수능에는 완성. 이렇게 가야 됩니다. 순서 그래요. 화작 같은 경우는 화작은 사실은 지금 노는 거와 그도 놀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 좀 어렵게 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개요 문제 많이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오리지널 개요 문제 거의 안 나왔어요. 개요 문제가 사실 제일 어렵거든요. 작문에서. 그걸 낼 수가 있어요. 이 두 개의 난이도를 맞추기 위해서. 개요 문제 언제 많이 나왔냐? 한 10년 전에 많이 나왔어요. 그때 개요 문제가 애들 진짜 발못 잡았고 2003년, 4년, 5년 진짜 어렵거든요. 그리고 화법이 옛날에는 듣기 평가였어요. 그래서 화법은 그 이전 자료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화법은 그대로 유지될 겁니다. 이런 문제면 화법은 5문제가 나올 거예요. 작문이 6문제 나온다. 그럼 작문이 좀 강화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작문을 만약에 하게 되면 좀 어렵게 되면 혹시 몰라서 과거의 유형까지도 가져와서 설명해야 되지 않느냐. 일단은 처음에는 너무 지나간 과거는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 않고 화작은 현행 방법을 유지해서 하다가 3월 달쯤 됐을 때 변화되는 모습을 봐가지고 제가 완전 털어버리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일단 말씀드릴게요. 화작은 그냥 제가 시킨 대로 하시면 일단 작년 수준이라면 내가 다 맞게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3시간짜리 2번 한 6시간. 6시간만 투자해도 이건 다 맞추겠습니다. 거짓말 같죠? 진짜입니다. 왜? 이거는 털이 딱 정해져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레파토리가 뻔하다고 내는 수준이. 그런데 바뀔까봐 찝찝하기 때문에 내가 6월까지 보자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언어 문법이죠. 그동안 문법이 계속 어려워졌어요. 이제부터 뭐야? 올해 또 이제 유행이 바뀌었죠. 입시 제도가 바뀌죠, 그죠? 바뀌면 다시 스타트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문법이 약간 쉽게 나올 겁니다. 항상 바뀔 때마다 스타트는 쉬워요. 왠지 아세요? 한 번 문법 내죠. 그럼 다음에는 이거와 다른 걸 내야 되잖아. 그럼 좀 더 구석탱이. 그 다음에 좀 더 구석탱이. 좀 더 구석탱이. 좀 더 구석탱이니까 그 입시제도가 한 6, 7년 가버리면 7년째는 진짜 어려워집니다. 피곤해진다고요. 근데 이때부터는 다시 스타트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나이를 좀 이렇게 낮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문법은 제하고 노래 부르면서 선 이해, 후 암기하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점수가 있고 자신 있으면요 이거 선택이 좋아요. 왜? 문법은 딱 고정화되어 있으니까. 매체는
3월달 모의고사까지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샘플도 있지만 그때쯤 봐야 모양이 좀 더 선명해집니다. 자, 그럼 이제 훈련 그 전까지 이거는 뭐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으니까 문법은 5주면 돼요. 5주. 요거는 3시간짜리 5주, 화장은 3시간짜리 2주, 길면 3주 정도. 이게 시간 투자가 좀 더 걸리긴 합니다. 자, 문학과 비문학 있는데 요거는 이제 철저하게 자, 첫 번째는 종합국어로 시작합니다. 문학하고 이 비문학의 독수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 두 개를 해서 나갑니다. 자, 셈은 철저하게 이 종합국어에서는요. 방법을 제시하고요. 1번. 물론 출제 원리에 따라서 평가원 출제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먼저 어떤 방법? 지문을 스스로 읽고 문제를 스스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심어야 되면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방법 제시가 안 되는 강의는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내 거든 다른 쌤이든 어떡하네. 수능은요, 일반 문제 내신처럼 풀다 보면 알겠지, 그게 아닙니다. 풀다 보면 알겠지는 한 3년 걸려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철저하게 왜? 교수님이 지문을 전부 손으로 쓰세요. 지문까지도. 그러니까 화답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문제와 지문이 딱딱 맞게 돼 있죠. 그래서 철저하게 원리 원칙이 딱딱 맞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예외가 거의 없어요. 근데 평가원과 사설은요, 일반 문제 지문을 다른 글에서 떼와서 변형시켜 내거든요. 그래서 지문과 문제가 안 맞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딱딱 맞습니다. 그래서 방법 없이 그냥 쭉 읽어 나가면 아무도 안 됩니다. 상위권 애들 몇 명, 그냥 방법 없어도 평소에 1등급을 쭉 봐둔 학생은, 그런 학생은 선생님 강의가 필요 없어요. 저는 수능 전과목 만점인데 인간 강의 들었습니다. 별로 도움 안 됐을걸요. 제 생각에 나면 이런 놈들 했을 거예요. 본인이 잘하고 있는 1등급 학생은요, 본인의 방법을 따라 하세요. 본인의 방법을 지키다가 인간 수업을 딱 들으면서 저거는 내가 써먹으면 좋겠네. 저 방법은 내게 더 좋아. 그래서 취사 선택을 하면 돼. 1등급은. 근데 2등급 1등급이 가깝지 않은 이제 2등급 중반부터 아래쪽은요, 그냥 시킨 대로 하세요. 그게 훨씬 빠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방법으로 뭡니까? 체화입니다. 이게 체화 1단계입니다. 출제 원리를 바탕으로 체화한 1단계. 여기서 합니다. 이때 종합국어는 반드시 누적 반복 복습을 합니다. 이건 나중에 따로 설명해 줬습니다. 누적 반복 복습.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몇 번 읽고 쌤 내용이 기억납니다. 답을 알 것 같아요. 자꾸 새로운 문제를 풀려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딱 배운 걸 완전히 몸에 익을 때까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축구도 마찬가지죠. 테니스 마찬가지죠. 야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미로 할 것 같으면 방법 빼고 혼자 막 치면 돼요. 여러분, 취미로 구할 거 아니죠. 프로 선수가 돼야 되죠. 그러면 철저하게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방법이 흩어지면 안 됩니다. 골프 봤죠? 폼이 조금만 흩어져도 딴 데 갑니다. 그러니까 축구도 마찬가지죠. 어떤 마킹 상황에서도 골을 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려면 엄청나게 반복 연습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것도 철저하게 배운 방법을 반복 연습. 서울대 의대 간 제 조카도 이걸 씹어먹을 정도로 했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요, 실제표는 이게 뭐야? 체화 2단계입니다. 역시 기출인데 요거와 중복되지 않은 좀 다른 기출로 양을 좀 늘렸어. 양이 좀 많아요. 더 많아집니다. 이거보다 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계속 연습해서 이제 체화를 2단계 가서 익숙해지게 만듭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거의 성공. 그다음에 3월에 3단계 실전 완성 N제를 하면 신유형 대비예요. 신유형 대비. 그럼 신유형을 새로 만드냐? 그럴 필요 없어요. 수능에 말하는 신유형은요, 과거 유형을 말합니다. 수능은 2005학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2005년이죠. 노무현 정부 때 이미 평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더 이상 신유형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유형을 반복하겠다. 신유형은 못 만듭니다. 이미 다 나왔어요. 나올 게. 그래서 이게 서울대 김대행 교수가 만든 이후로 새로운 유형을 다 써먹었어요.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과거 유형을 재탕치는데 우리가 말하는 신유형은 과거 유형을 만든다. 근데 학생들은
과거 유형만 넣으면 좀 당황을 하더라고. 왜? 좀 다르니까. 근본 필요 없어요. 요거는 이렇게 합니다. 과거 유형의 기출문제와 최신 유형의 기출을 이렇게 함께 세트로 엮습니다. 여기서 이근갑쌤이 알려준 이 방법이 그대로 적용해도 다 풀린다는 거. 그 다음에 지까짓게 최신으로 바뀌어도 과거와 별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뭡니까? 깨닫게 해서 좀 새로운 유형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단계 됩니다. 요 단계가 될 때가 이제 상위권으로 진입하는 단계예요. 만약에 평소하기가 5등급이었다 하면 요 단계 끝나면 무조건 3등급 이상 됩니다. 2등급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요 단계 들어가면서 이제 2등급으로 올라가는 그 단계가 돼요. 그 다음에 9월, 10월에 갈 때 두 개인데 첫 번째가 전부 기출입니다. 제가 올해 작년에 새로운 문제 마지막에 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내가 안 했으면 만들었습니다. 만데 문제가 별로예요. 이대로 갔다가는 애들 감각이 더 떨어지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돈만 날려먹고 그냥 스탑을 한 거예요. 네. 자, 9월에 실전 대비 심화 모의고사. 이거는 그다음 1번부터 45번까지 봅니다. 사람들은 기출은 이미 기출이거든요. 기출. 아니 기출은 다 풀어봤는데 또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1번부터 45번을 쭉 풀면서요. 시간 안배를 계획합니다. 요럴 때 시간이 요쯤 될 때까지 몇 분에 끝내야 되고 요쯤 얼마에 끝내고 이거는 어떻게 하겠다. 또 문제를 푸는 순서를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풀이 순서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때 결정해야 돼요. 왜? 이때 결정하고 그 다음부터 그 방법으로 계속 풀어야 됩니다. 나중에 시험 볼 때 시험 당일날 문제 푸는 순서를 바꾸시면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최악의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때 바꾸는 게 아니고 뒤에 가서 바꿀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딱 9월 딱 들어가면 이제 이걸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계속 벌써 연습하는 게 심화 모의고사고, 요거는 원래 정확한 이름은 실전 대 실전입니다. 요거 정확한 이름은 실전 대 실전 모의고사예요. 실전끼리 비교해서 간다 해요. 마지막 이제 6번. 요겁니다. 2022년도에 봤던 6월 9월이에요. 이거 왜 주냐면 장르별이거든요. 제가는 장르별 유형이에요. 6월 9월에. 자, 보여줄게요. 만약에 6월과 9월이 있고 수능 있죠. 6월 교수님의 일부와 수능 교수 일부가 전부 다 출제에 들어가요. 요번에 보세요. 6월 9월 비교해보세요. 수능 유형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애들한테 예측 다 했죠. 이번에 어렵게 안 낼 거니까 아마 인문지문은 6월과 똑같이 가나 두 개 나눠서 두 개를 나눌 거다. 이때는 이렇게 풀고 이때 이렇게 풀고 이렇게 접근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번에 분명히 과학과 기술이 원래 과학과 기술이에요. 한 번에 다 나왔거든. 근데 이제는 과학이 6월이면 9월은 기술 이렇게 나눠졌어요. 이제 나눠졌으니까 아마 만약에 기술이 나온다면 저번에 광학 6월달에 광학 카메라가 나왔으니까 아마 화소, 이번 화소 나왔죠? 나오게 되면 화소나 아니면 영상, TV 영상, 디지털 영상 나올 수 있다. 이번에 그거 나왔지 않습니까? 내가 뭐 알고 낸 게 아니고요. 그 인간이 가서 내서 그래요. 그 인간이. 교수라는 사람은 나쁜 게 아니고, 교수라는 분은 자기가 연구하는 게 딱 있죠. 1년 내도 그 생각밖에 없어요. 교수 주위에 여쭤보세요. 교수님은 자기가 연구하는 분야가 A가 있으면 A 말고 딴 거는 생각을 안 해요. 그게 그대로 반영됩니다. 교수의 특징을 알기 때문이죠. 자, 됐죠? 그다음에 요번에 법이 나오고 또 경제가 나오고 이런 거는 이제 섭외가 누구한테 따라서 법 나오면 경제,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겠지. 어쨌든 이 논단 말이야. 그러면 잘 봐요. 6월에 만약에 현대시가 있다. 9월에 시가 있죠. 그러면 이 두 개를 이렇게 세트로 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합니다. 이렇게 문제까지 함께 출제 원리를 비교해서 수능에 넣을 유형을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형을 잘 인지하고 예상해서 연습하면 수능에도 비슷한 유형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놀래지도 않고 평소에 6월, 9월 풀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풀게 돼요. 이래서 실수를 최대한 막아주는 게 맨 마지막이에요. 2단계까지 가서 기출 올려서
자, 일단 최고화시켜서 2등급, 3등급 만든다. 신유형, 최신유형을 통해서 과거 유형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겠어? 3등급은 2등급으로, 2등급은 1등급 끝으로 올린다. 그리고 마지막 9월 실전 대회 시간 안배, 그다음에 장르별 유형 분석, 이걸 통해서 뭡니까? 1등급 아니면 3등급은 2등급 이렇게 정확하게 자기 등급을 굳힌다. 이게 순서예요. 그럼 선생님 여기서 요거는 언제 찍냐? 문법은 금방 찍어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찍어줄 것이고요. 화작 같은 거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좀 미리 먼저 하나 찍어놓고 다음에 변화되면 다시 찍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추가로 마지막. 선생님, EBS는 안 합니까? EBS. 우리 요때 있죠. 3월달. 요쯤 되면요. 3, 4월에 우리가 이제 EBS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수능 완성도 하겠죠. 여기서 제가 문학 부분 있죠. 문학. 이 부분은 저는 질문하면 답변도 제가 직접 다 합니다. 인터넷도 다 제가 하는 겁니다. 조교 아무도 안 시켜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문학도 제가 프린트를 손으로 다 씁니다. 써가지고 이 작품을 전부 인터넷에 찍어요. 그래서 우리 인강 수강생들이 무료로 볼 수 있게끔 무료가 아니고 패스를 하면 보겠죠. 봐가지고 다 볼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신도 대비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시간 좀 걸렸죠. 여기까지가 1년 클입니다. 종합국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강좌에 대한 설명은 또 제가 다른 강좌에 또 올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왜 그러냐면 2022학년도 왜 강의 안 하냐 애들 불안해하는 거야. 왜? 옛날에 제가 스튜디움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서 하다가 갑자기 제가 이제 1년간 안 하게 됐거든요. 안 하니까 애들이 막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다른 상황이 있어요. 말을 못할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한 거고 지금은 당연히 지금 하죠. 문제 없으니까 계속 합니다. 하는데 올해 이제 패스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측정되고 장본에 드러나서 어떻게 되고 이 구체적인 것은 아직 철저하게 나온 게 없어요. 뭔가 이번 올해 변화가 있거든요. 올해 분명히 변화가 있어요.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가 좀 어느 정도 좀 확실하게 될 때 그때 발표하기 위해서 좀 늦추고 있을 뿐이니까 일단 여러분은 이거는 기다리시면 제가 곧 넷디스부터 올려줄 겁니다. 이 종합 바로 앞 단계 넷디스라고 있습니다. 내가 말 안 했는데 내신을 뛰어넘는 수능 국어인데 이거 아주 기본 강좌가 있습니다. 이건 주로 이제 3등급 이하가 듣는 거예요. 물론 2등급 이하도 괜찮습니다만은 뭔가 마인드를 바꿔줘요. 그래서 이거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넷디스는 전부 이렇게 PPT 띄어서 제가 해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넷디스는 주로 이제 12월에서 시작해서 1월 한 중순안에 끝내버리는 그런 강의입니다. 그리고 일단 여러분 넷디스는 작년하고 교재가 같아요. 근데 이건 달라집니다. 교재가 같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생님 그러면 작년 강의 아직 판매가 결정이 안 났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면 아마 조만간에 회사에서 아마 어떤 건지 방법이 아마 제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미리 끊어버렸다 하면 또 나중에 또 회사다 말하면 또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다 조절해 줍니다. 지금도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등록하면 그 등록금에 맞춰서 다 조절해 줍니다. 제도가 바뀌어도 또 아니면 환불해 주든지 아니면 다 맞춰줍니다.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저는 이번에 내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커리큘럼을 통해서 제가 강의하는 것은 학원 강사가 돈을 많이 벌면 좋겠죠. 저는 사실 돈 때문에 학원 나온 게 아니에요. 저는 사실 학원 안에서 대한민국 1등이 되기 위해서 나왔던 거예요. 최고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너무 저를 좋아해 주니까 저거 재밌는 거예요. 지금 강의하면 몸이 아픈지도 모르고 힘든지도 몰라요. 저는 그냥 강의를 계속 하고 싶어요. 즐겁게.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늙어서 진짜 목소리가 안 나올 때까지 쉬었어. 성대결절이 제가 한 2-3번 왔거든요. 더 이상 와서 소리가 안 나올 때까지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강의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태까지 수능이 안 올랐던 지금 보세요. 수능 시장 보세요. 우왕좌왕하죠. 국어. 전부 다 이근갑으로 귀결된다. 그걸 여러분이 몸으로 느낄 수 있게. 그리고 딱 듣고 난 뒤에 역시 이근갑이다. 이걸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도 그래 국어는 노력한 만큼 대가가 있는 과목이었어. 이것을 알 수 있게끔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성적 완성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부 강좌 설명 때 그때 봅시다. 안녕히 계십시오.